박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 카이는 갑자기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걸 깨닫고 천사인지 악마인지 알 수 없는 한 소녀를 만난다. 그녀는 눈부신 빛 앞에서 카이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카이가 알기로는 다른 종족들과 인간들은 이미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카이가 알고 있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면 카이는 한 무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팀의 일원이었고 이 세계에는 총 4개의 주요 종족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강력한 마법을 가진 악마족, 그 다음은 엘프를 포함한 천사족, 그리고 유령 같은 몸을 가진 성령족, 마지막으로 거대한 야수들로 이루어진 환수족이 있으며 그 중용이 우두머리다. 이 4종족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 다시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마족은 봉인되었으며 인간은 악마족 봉인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국가에 배치되었다. 오늘은 점검이 끝난 날, 카이가 차에 돌아오자 동료들은 그가 일에 진지한 사람임을 느꼈다. 동료가 지난 100년 동안 악마가 탈출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카이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세계에는 4개의 무덤이 있고 카이는 방심했다가 악마가 탈출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기지로 돌아온 카이는 용과 함께 훈련에 몰두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낀 사키라는 소녀가 용을 껐다. 그 용은 단지 모형 기계였고 사키는 카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 전쟁 시대의 이름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이름은 선지자 시트였는데 그는 4종족의 영웅들을 물리친 인물로 전쟁 시대에 큰 공을 세웠다. 그 4영웅은 각각 악마족의 브이, 천사족의 프레이야, 성령족의 쿄코, 환수족의 라두였다. 이 4영웅은 아직 살아있지만 선지자 시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신이 준 성검 덕분에 4종족과 싸울 힘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선지자 시트와 그 성검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일 뿐 실제 존재 여부는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다. 이후 사키가 다가와 카이와 AS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그들은 승진한 친구 딘에게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해야 했다. 딘은 겨우 17살에 승진했는데 갑자기 진이 카이에게 내일 한 동상 앞에서 만나자고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사키와 AS는 카이와 진 사이에 뭔가 수상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고 카이는 달리기로 피했다. 다음날 카이는 약속 장소에서 진을 만났고 그녀는 그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것에 꽤 놀랐다. 그는 훈련을 마치고 들른 것뿐이었다. 딘이 카이를 부른 이유는 그가 쇼핑할 때 당황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딘은 사키와 AS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했고 곧 정근을 가게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2년만 떠나지만 돌아오면 사키와 AS는 의무가 끝나 일반인이 될 것이고 카이는 여전히 보호기관의 군인일 거라 믿었다. 카이는 그녀가 보호기관 회장의 딸이라 압박을 느끼지만 그게 그녀의 꿈이기에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두 사람은 함께 쇼핑하고 몇 개의 빵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딘은 10살 때 카이가 악마 무덤에 갇혔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 구해냈던 일을 기억했다. 카이는 선지자 시트에 검을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때부터 무덤을 감시해 악마가 탈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딘은 카이가 앞으로도 여기 있을 거라 믿었고 2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생각에 잠긴 순간 카이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주변 풍경이 일그러졌지만 딘과 다른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카이는 딘을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만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멍이 나타났고 한 목소리가 세계 덮어쓰기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카이는 갑자기 다른 세계로 이동했다. 그곳은 이전 세계보다 훨씬 황폐하고 폐허였다. 갑자기 건물 뒤에서 한 마귀가 나타났다. 그는 왜 인간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마법을 써서 카이를 공격했다. 카이는 무기 상자를 방패 삼아 막았지만 결국 무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 다른 세계는 네가 전에 있던 세계보다 훨씬 황폐하고 폐허가 된 모습이야. 갑자기 건물 뒤에서 한 마리의 마귀가 나타났어. 그 마귀는 왜 인간이 여기 있는지 몰랐고 곧 마법을 써서 카이를 공격했어. 카이는 무기 상자를 사용해 방어했지만 결국 떨어뜨리고 말았어. 마귀가 다시 공격하려고 할 때 카이는 재빨리 달려가 무기를 집어들고 몇 발의 총알을 쏘아 마귀의 마법을 완전히 무효화했어. 방어하려던 기운을 흘려버리고 악마가 또 한 번 공격하려 하자 카이는 재빨리 달려가 무기를 빼앗았다. 기운을 모아 몇 발의 총알을 쏘아 악마의 마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지만
악마는 크게 놀라지 않고 곧바로 카이 바로 발밑에 공격을 퍼부었다. 카이는 재빨리 피하고 달려가 근접 공격을 가한 뒤 총알을 발사해 악마를 태웠다. 그는 총알이 용의 숨결을 재현해 악마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치 훈련 때처럼 말이다. 비록 실전이었지만 그는 자신과 이 장비들로 악마와 싸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다른 악마가 다가왔고 강력한 악마 종족이 인간에게 쓰러지는 걸 보고 그는 놀랐다. 게다가 이 악마들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다. 악마는 인간이 자신들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노예가 명령을 따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쓰는 것이라 여겼다. 악마는 카이를 위험한 존재로 보고 처리하려 했지만 그때 몇 명이 나타나 악마를 잠시 눈부시게 만들어 카이를 도망치게 했다. 카이는 구해준 사람이 사키와 AS임을 알고 놀랐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들은 카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카이는 자신이 카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런 이름을 아예 몰랐다. 또한 그들은 카이가 말한 인류 보호기관도 몰랐다. 여기엔 오직 인류 저항군만 존재했다. 카이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떨어졌다는 걸 알고 둘에게 이 세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사키는 이곳에도 5 종족 간의 대전쟁이 있었고 인류가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전 세계와 달리 악마가 아니라 다른 종족들이 도시와 영토를 점령했다. 인류는 도망쳐 숨어서 생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상엔 인류가 살만한 곳이 거의 없었기에 인류는 지하로 이동해 온전한 지역을 개조해 살았다. 이것이 인류 저항군이 인류를 보호하고 네 종족과 싸우며 생존하는 방식이었다. 카이는 왜 인류가 전쟁에서 졌는지 물었고 그들은 다른 종족들이 훨씬 우세했고 영웅들도 있었다고 답했다. 카이는 인류의 영웅 SHT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사키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다. 만약 진짜 영웅이 있었다면 이렇게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그때 진이 돌아왔고 사키는 이와 비슷한 지하 도시들이 몇 개 더 있으며 저항군 본부가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딩코가 카이가 누구냐고 묻자 사키는 그가 밖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카이는 진에게 자신을 기억나게 하려 했지만 진은 지금 완전 괴짜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카이는 진이 원래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자 옷을 입고 있어서 당황했다. 하지만 진은 그냥 넘어가고 떠났다. 다른 사람들은 카이를 무례한 녀석으로 여겼다. 그날 밤 카이는 이 세계에 관한 정보를 찾았고 자신과 영웅 X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카이가 궁금한 건 영웅이 없다면 왜 내 종족을 봉인한 무덤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다음날 카이는 사키와 AS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무덤에 대해 전혀 몰랐다. 카이는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약속한 시간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AS는 무심코 열쇠를 던져주었다. 카이는 차를 타고 기억을 따라 무덤 입구를 찾아냈다. 그곳에서 시트의 검이 아직 있었다. 카이가 검을 집어들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고 검이 문을 만들어 카이를 빨아들였다. 카이는 하늘 어딘가로 이동되었고 거기서 천사와 악마의 날개를 가진 소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녀는 자신을 진이라고 소개하며 여기서 탈출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카이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와주기로 했고 그녀가 공격하지 않길 바랐다. 카이가 쇠사슬을 자르려 했지만 쇠사슬은 생각보다 잘 잘리지 않았다. 카이는 탄환을 써서 부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시트에 검을 쓰면 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검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무기도 성검으로 변했다. 단 한 번의 배기로 쇠사슬을 끊었다. 진니는 갑자기 쓰러졌고 카이가 그녀를 받았다. 카이는 진니가 괜찮은지 물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피하며 바네사를 불러내 싸움을 계속했다. 바네사는 마법으로 카이를 공격했고 카이는 성검을 써서 한 번 베어 마법을 끊었다. 진니는 카이의 능력에 완전히 놀랐다. 카이도 자신이 인간이지 악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해 도와줬는데 그녀가 공격할 줄은 몰랐다. 진니는 자신이 악마 종족에 대해 깊은 원한이 있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덕분에 너는 그녀가 악마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녀가 어떤 종족인지 궁금해해.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카이를 공격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어. 너도 그녀가 자신의 종족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는 걸 이해해서 넘어갔지. 그 후에 진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아냐고 물었지만
그녀도 잘 몰랐어. 그녀는 자신이 반에사, 악마족의 영혼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여기 감금되어 있었어. 진니가 악마족 영혼과 맞설 만큼 강할 줄은 몰랐지. 그녀는 혼자서 악마족 군대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도 카이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인정했지. 네가 그녀의 마법을 지워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녀가 어떻게 했냐고 물었고 너는 이 검 덕분이라고 말했어. 그때 갑자기 한 마리의 악마가 나타났어. 그 악마는 둘을 이상한 존재로 보고 미친 듯이 공격했지. 피했지만 그 공격 하나에 기둥 하나가 부서졌어. 네가 진니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는데 악마가 갑자기 문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팔로 진니를 붙잡았어. 악마가 그녀를 없애려 하자 카이가 이 검으로 그 팔을 베어냈지. 악마는 왜 이 검이 여기 있는지 몰랐지만 카이는 재빨리 진니를 데리고 도망쳤어. 둘은 무덤으로 돌아갔고 진니는 두려움에 카이를 안았어. 그녀는 지금까지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없었거든. 모든 종족이 그녀를 이질적인 존재로 보고 혼혈이라 부르기도 했어. 그래서 그녀는 악마족 영웅바네사와 싸웠던 거야. 카이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 네가 기억하는 역사에 따르면 인간이 대전쟁에서 승리한 쪽인데 여기서는 인간이 패배에 숨어야 했어. 하지만 진니는 바네사와 싸울 때 인간이 승리하는 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대. 인간이 영웅을 얻어 승리의 길에 있다는 거야. 카이는 그녀가 시트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 생각했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어. 그래서 카이는 자신이 아는 역사가 진니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진니를 동료로 여기기로 했지. 누군가가 자신을 동료로 여긴 건 처음이라 둘이 많이 닮았다고 느껴 함께 가기로 했어. 무덤을 나서자 진니가 갑자기 쓰러졌어. 카이는 그녀가 어디서 맞았다고 생각했지. 카이는 그녀를 인간 도시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카이만 믿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카이는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고 했어. 싫으면 돌아가도 된다고. 돌아와서 카이는 쉬고 있었는데 진니는 차 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어. 날개를 숨겼지만 도시 안에서는 여전히 눈에 띄었고 마법을 쓰려 하자 카이가 막았지. 진니는 목욕 중이었고 카이는 언제부터인지 검이 다시 무기가 되어 있는 걸 몰랐어. 진이 갑자기 뛰어나와 카이에게 물을 잠그는 법을 물었지만 카이는 먼저 수건을 주라고 했어. 진은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신기했어. 평소엔 차가운 샘물만 썼거든. 그리고 이렇게 포근한 침대도 처음이라 확실히 땅이 악마에게 점령당했다는 걸 느꼈어. 카이는 이 세계의 역사가 뒤바뀐 것 같다고 생각했지. 카이는 시트가 인간을 승리하게 한 역사가 맞다고 보고 둘은 그 역사를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했어. 한밤중에 자던 진니가 갑자기 깨어나 카이에게 강한 마력원이 다가온다고 알려줬어. 악마 무리가 도시로 쳐들어오는 거였지. 시민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고 카이와 진니는 밖으로 나갔어. 카이는 자신만이 영웅을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싸우려 했지. 저항군이 출동해 악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총과 탄환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 AS가 사키에게 기관총을 가지러 가라고 했고 그녀는 급히 달려갔어. 하지만 곧 악마에게 노려져 카이가 도와주러 달려갔지. AS도 곧 돌로 변할 위기라 카이가 마법을 깨는 총알을 쐈어. 카이는 악마가 물에 젖으면 날 수 없으니 물을 적시는 방법을 찾아 폭탄으로 처리하자고 했어. 그때 진니가 높은 곳에서 마법을 쏘아 악마들을 처리했어. AS와 사키가 카이에게 마법을 없애는 총알이 뭐냐고 물었고 카이는 자신이 인간이 승리한 세계에서 왔다고 말했어. 그의 능력과 도구도 그 세계에서 온 거라고. 그때 두 마리의 정찰 악마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도시 위치가 들통난 게 확실해졌어. 다음에는 더 위험해질 테니 사키와 AS는 본부에 보고하러 가고 싶어 했어. 그녀는 카이가 따라가길 원했어. 네가 가진 건 아마 그들이 인간의 본부가 예수도 폐허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악마들은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사키가 말하길 그곳을 본부로 쓰는 건 진의 아버지 거라고 했어. 2년 전에 그가 부상을 입고 은퇴해서 진이 후임자가 됐어. 진과 회의를 했는데 회의 모두가 카이가 인간이 이미 승리한 세계에서 왔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은 네가 옛 세계에서 어떤 관계인지 물었어. 네가 전에 친분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 너는 옛 세계에서 그녀의 동급생이자 동료라고 말했지.
그녀의 은밀한 소원도 알고 있어서 그녀가 놀랐고 회의를 해산했어. 돌아와서 진의 측근방에서 카이를 불러 진을 만나러 가라고 했어. 그녀는 사키가 보고한 걸 듣고 카이가 여기 인간들이 전혀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녀는 내 지식을 활용하고 싶어 했지. 이후 너는 진을 만나러 갔고 네가 남장한 걸 정확히 맞췄어. 극소수만 그걸 알았고 그녀가 너를 믿는 이유는 네가 그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르는 별명을 알기 때문이야. 아직 완전히 믿진 않지만 네가 가져온 지식은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진은 다른 인간 도시 나와 연합을 계획 중인데 현재 도시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해. 하지만 진은 최신 악마를 쫓아내도 더 많은 무리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 물론 진도 그걸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카이는 단 한 악마, 어둠의 여왕 바네사를 노리면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진은 그녀가 진짜 괴물이라고 해. 혼자서 수도 방어군 전체를 무찌르고 궁전을 점령했거든. 진니와 카이가 가진 시트의 검이 이길 조건이야. 그래서 너는 진에게 너와 진니가 바네사와 맞서겠다고 제안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 진의 측근은 네가 이득이 뭐냐고 물었고 너는 다른 세계에서 왔고 이 세계를 지킬 의무는 없지만 아스와 사키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니 도울 수밖에 없다고 했어. 만약 네가 옛 세계로 돌아가 그들을 버리면 옛 친구들 얼굴도 못 보겠다고 했지. 악마들은 보통 세종족을 더 경계하지 인간보다는. 그 후 계획을 세웠고 진은 국경에 방어군을 두고 카이와 진니가 시간을 벌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몇 시간밖에 버티지 못했어. 그때 측근이 바네사가 점령한 궁전으로 가는 숨겨진 길이 있다는 걸 진에게 알렸어. 그 길이 비밀인 이유는 진의 아버지가 그녀가 그걸 알면 무모하게 공격할까봐 숨겼거든. 그 길로 진은 다시 결심했어. 이번엔 악마 진영의 영웅과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기로. 진은 왜 그녀가 악마 종족을 싫어하는지 말해줬어. 악마는 교활하고 성령은 무섭고 환수는 야만적이며 천사는 고집세고 인간은 약하지만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 모든 것의 혼합체라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했어. 하지만 카이는 달라. 그는 그녀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카이가 바네사와 싸운 후 무사하길 바랐지. 다음날 저항군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 한 갈래는 숨겨진 길로 궁전을 공격해 포로를 구하고 바네사를 무찌르기로 했고 다른 한 갈래는 악마들을 막는 방어를 맡았어. 사키는 울면서 왜 우리 넷만 바네사와 맞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카이는 아스와 사키가 도와줘야만 안심하고 싸울 수 있다고 했고 진니도 사키에게 걱정 말라며 자신은 강하고 바네사 외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했어. 최악의 경우 자신을 파괴해 바네사를 끌고 가겠다고 했지. 아스도 사키도 궁전 안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들킬지 걱정했어. 하지만 카이는 악마는 마력에만 민감하고 인간은 마력이 없으니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어. 카이는 아스가 침착해 보이지만 사실 꽤 떨고 있단 걸 알았어. 하지만 아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악마를 쓰러뜨리면 영웅이 되어 세상이 칭송할 거라고. 카이는 아스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용감하다고 느꼈어. 진은 군대 사기를 북돋우는 연설을 했고 카이는 AS가 침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 AS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 악마를 쓰러뜨리면 영웅이 되어 세상에 칭송받을 거라고. 만약 그들이 악마를 쓰러뜨린다면 영웅이 되어 세상에 칭송받을 거라고 했다. 카이는 이 사람이 자신이 아는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진은 군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연설을 했다. 그녀는 이번 출정 준비 시간이 짧았지만 그들의 전투 경험은 오래되었고 이번이 자신을 증명할 순간이라고 믿었다. 대원들은 땅으로 쏟아져 내려와 정부 궁전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악마가 지키고 있었고 카이는 한 악마에게 달려들어 찌르고 내부에서 폭발시켜 처리했다. 하지만 더 많은 악마가 몰려오고 있었다. 카이는 진니에게 신호를 보내고 총을 하늘로 겨누었어. 진니는 번개를 일으켜 마귀들을 처리했고 마치 카이가 한 것처럼 가장했어. 진니는 그 후 바네사의 위치를 감지했고 카이가 진에게 위치를 알려줬어. 진은 그들이 이동할 경로를 그렸고 한 팀은 악마들을 막고 다른 팀은 인지를 구하러 갔어. 진의 시종팔이니 방금 번개 공격이 카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 카이는 방아쇠도 당기지 않았고 총알도 한 발도 안 나갔거든. 하지만 진은 두 사람을 믿기로 했어. 만약 두 사람이 정말 바네사와 맞서고 싶다면 모두가 갑자기 한 작은 악마가 거대한 악마를 소환하는 마법을 쓰는 걸 발견했어.
거대한 악마가 나타나 파린을 붙잡았지. 파린은 구하러 달려가면서 모두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이 악마는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했어. 팀이 계속 가는데 강력한 마력이 느껴졌어. 진이 갑자기 번개 공격을 맞았지만 엘프 마을에서 훔친 갑옷 덕분에 안전했어. 그 갑옷은 마법 저항력이 아주 높거든. 진과 병사들은 이 악마와 싸우기로 하고 카이팀은 계속 가기로 했어. 진니는 그 후 적들에게서 숨을 수 있게 해주는 몇 장의 천을 만들어줬어. 그때 악마 한 마리가 지나가서 모두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어. 그 악마는 그들을 보지 못했고 아스와 사키는 발전실로 데려가줘서 둘 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전력 공급을 끊어 모두가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도록 책임졌어. 카이와 진이가 떠나려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들렸어. 카이는 둘이 숨어있는데 어떻게 들켰는지 몰랐지만 이곳에 적외선 센서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 그리고 전에 만났던 악마와 마주쳤지. 그 악마는 인간의 기계가 가끔 쓸모있다는 걸 인정하며 여왕이 매우 흥미로워한다고 알려줬어. 왜 인간들이 감히 이곳에 무모하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카이는 그 악마가 바네사에게 데려다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했지만 악마는 눈앞의 장난감을 포기할 리 없었어. 진이 끌려가고 카이는 데려가졌어. 진은 남아서 싸우기로 하고 얼음벽을 세웠지. 그때 악마들은 그녀가 어떤 종족인지 몰랐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 몸에서 모든 종족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거든. 그녀도 자신이 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 카이는 드디어 악마 여왕 바네사와 마주쳤어. 진은 이 거대한 악마에게 피해를 주기 어려웠어. 악마가 그녀의 검을 붙잡고 그녀를 날려 마법을 쓰려 했지만 이제야 그녀가 마법 저항 장비를 착용한 걸 알게 됐어. 그녀는 검을 활로 바꿔 악마를 쓰러뜨렸지. 악마는 그녀가 천사족 무기도 가지고 있을 줄 몰랐고 인간이 마법력이 없으면서도 그걸 쓴다면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악마를 죽일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감히 쓸 수 있었어. 그때 세개머리개가 나타났고 파린이 돌아와 린을 도왔어. 그들은 여기서 버틸 수밖에 없어서 앞서간 팀, 즉 카이 팀이 바네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네가 자신이 엘프와 천사족 장비를 쓰는 인간 군인이라는 걸 듣고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싸우기 전에 너를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너는 관심이 없었지. 바네사는 엘프와 천사족 장비를 쓰는 인간 군인에 대해 들어봤지만 그건 카이가 아니라고 했어. 그는 이 세계에서 패배한 자들이 온 곳에서 온 외부인일 뿐이라고. 그녀는 어떤 종족과 누가 이겼는지 궁금해했어. 카이는 인간이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비웃었어. 하지만 시트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무덤과 성검 그리고 세계 윤회에 관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어. 그녀는 카이를 보고 정말 흥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싸우기로 결심했어. 카이는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베었어. 하지만 그건 환영이었어. 바네사는 그의 뒤로 돌아갔고 그는 가까스로 피했어. 바네사는 그의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챘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거대한 불덩어리를 쐈어. 그녀는 땅에 마법을 걸어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었지. 바네사는 모든 종족이 그 공격으로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 카이가 살아남았는지. 나는 땅에 마법을 걸어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어. 바네사는 모든 종족이 그 공격으로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 카이가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어. 카이는 성검이 이번에 자신을 구해줬다는 걸 느꼈어. 진니가 그녀에게 찾아와 카이가 죽을까봐 걱정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어. 진니는 바네사와 계속 싸우고 싶어 했어. 바네사와의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진니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갑자기 이전에 나타난 악마가 바네사가 금지어 10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제거하려 했지만 바네사는 빠져나와 악마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녀는 이 악마가 쉽게 목숨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강력한 불꽃 공격을 정면으로 퍼부었다. 하지만 악마는 죽지 않고 심하게 다쳐 도망쳤다. 진니는 바네사가 원래 세계에서는 이렇게 무섭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바네사는 길을 막는 자들을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바네사는 이 얇은 결계가 무용지물임을 보여주며 그것을 부숴버렸다. 카이가 성검을 들고 달려왔지만 그녀에게 한 방에 날려져 크게 다쳤고 진니는 카이가 죽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바네사는 진니가 어떻게 복수할지 아니면 도망칠지 보고 싶어 했다. 진니는 통제력을 잃고 분노가 폭발했다. 바네사는 진니가 여러 종족이 혼합된 형태로 변신한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도 이 상태에서 진니의 힘과 속도에 놀랐다. 하지만 바네사는 공격을 막아내며 진니가 처음부터 이 형태로 싸웠다면 카이는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진니가 카이가 자신의 본질, 즉 약한 인간 종족임을 알게 될까?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인간은 악마를 두려워하고 환수는 성령을 숭배하며 천사를 질투한다. 그리고 진니가 이 모습이기에 인간을 멀리한 것이다. 그녀는 괴물로 보이는 게 두려웠다. 바네사는 진니의 망설임이 카이를 죽인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망설여도 카이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금수를 써서 바네사를 함께 죽이려 했지만 바네사는 버텼고 진니는 쓰러졌다. 바네사는 다른 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주 인장을 준비해 두었다. 이 인장은 성령, 천사, 환수의 힘을 약화시키고 진니는 세 종족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3배로 저주받았다. 바네사는 진니의 잘못된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카이에게 미안할 뿐이었다. 그런데 카이가 갑자기 달려와 그녀를 구했다. 바네사는 왜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몰랐다. 그는 성검에 의해 목숨을 구했다. 카이는 진니가 전력을 다해 싸우니 자신도 응해야 했다. 바네사는 인간이 거짓말쟁이일 뿐 말만 잘하고 행동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세 종족 모두 영웅이 있지만 인간은 없다고 인정했다. 카이는 자신이 인간의 영웅임을 말하려 했지만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바네사의 말대로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카이 머리 위로 운석을 떨어뜨렸지만 카이는 그것을 베어냈다. 그녀는 지옥불 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 카이는 번개 마법을 요청했다. 바네사는 카이를 볼 수 없었고 그의 마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성검을 보고 그쪽으로 공격했지만 그곳에는 진니가 성검을 들고 있었고 카이는 뒤로 돌아가 있었다. 10년간 연습한 순간 카이는 한 방을 날려 바네사를 균형을 잃게 했고 진니에게서 검을 빼앗아 결정타를 날렸다. 바네사는 자신이 졌음을 인정했다. 이것은 세계 윤회의 마법이며 이 현상을 일으킨 자는 세 종족 중 남은 세 영웅 중 하나였다. 시든 자신이 사라질 것을 예견해 성검을 바네사에게 맡겼고 그녀는 그것을 무덤에 보관했다. 바네사는 카이에게 비밀의 뼈대를 알려주었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는 윤회의 원인을 찾아 원래 세계를 되돌려야 했다. 가능하다면 그녀는 원래 세계에서 카이를 다시 만나 한 번 더 싸우고 싶다고 했다. 카이는 지쳐 쓰러졌다. 그는 공식적으로 악마 여왕 바네사를 물리쳤다. 이 소식은 도시 전체에 전해졌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다. 악마가 물러가고 인간은 오랫동안 악마가 점령했던 수도를 되찾았다. 카이와 진니는 원래 이 세계에서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세계가 이상한 것이고 두 사람이 행운아임을 알았다. 진니는 두 사람에게 감사하며 수도가 이제 관리 부서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아직 다른 지역이 남아있어 떠날 것이라 했다. 이 세계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 세계 전체가 비정상이고 우리 둘은 그 비정상에서 운 좋게 벗어난 사람들이야. 진이 와서 우리 둘에게 이번 일에 큰 공을 세운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 그녀는 수도가 이제 관리 부서에 맡겨질 거라고 했고 자신은 아직 다른 지역들이 남아있어 떠난다고 했어. 관리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고 그녀는 아직 다른 지역들이 다른 종족에게 지배당하고 있어 떠날 것이다. 그녀는 모두 해방시키고 싶어 두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카이는 디니 역시 자신이 알던 사람과 같다고 웃었다. 야망 있는 인간이지만 이전의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을 떠나 군사훈련에 합류했다. 카이는 이 세계에 시띠 없다면 자신이 시띠 되어 전쟁을 끝내겠다고 결심했다. 진니는 이전에 시띠 그녀를 악마로부터 구해준 것을 기억해냈다. 더 기억하지 못했지만 곧 카이 일행은 지금 연방지역으로 출발 중이야. 5일 전 카이와 진니는 갑자기 다시 악마가 이곳에 나타난 걸 발견했고 그 악마 무리의 우두머리는 이번에 바네사의 여동생 흰말이었어.
그녀는 단지 인사하러 왔을 뿐 복수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녀는 이 수도를 인간에게 기꺼이 내어줄 테니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지. 악마와 인간은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그녀는 카이와 인간이 새 종족을 공격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했어. 악마 종족과 그녀는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새 종족을 처리한다면 보상을 줄 거라고 했. 떠나기 전에 흰마리는 카이에게 천사 종족의 프레아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그래서 카이는 수도를 인간에게 맡기고 재건하게 하며 자신들은 천사 종족으로부터 연방을 되찾으러 가기로 했어. 이 종족에는 엘프와 드워프도 포함돼 있어. 카이는 이 종족이 매우 교활하며 강력한 마법 무기를 만든다고 알려줬어. 악마가 괴물이라면 천사 종족은 인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진은 2km 앞에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말했어. 갑자기 진이 뭔가를 느껴 아스에게 차문을 열라고 했고 그녀는 카이에게 용이 있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카이는 딘과 군대에게 경계하라고 알렸지. 그들은 용이 다가오자 쏘기 시작했어. 하지만 용은 꼬리를 휘둘러 2대의 차를 떨어뜨렸고 카이와 진니는 마법으로 용을 공격해 쫓아냈어. 그들은 떨어진 2대의 차에서 사람들을 구한 뒤 예정된 휴식 장소에 일찍 도착했어. 카이와 진니는 같은 텐트에 배정됐지. 진니는 카이 외에는 누구와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 파린과 진도 잠시 들렀고 카이는 둘이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해했어. 진은 여기가 지휘관 텐트라서 특별히 둘이 같이 있게 해줬다고 말했어. 그리고 카이에게 잠시 밖에 나가라고 했지.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밖을 지키고 카이는 안을 지키라고 했어. 진이 남자인 척하고 있어서 안에 있으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했지. 또 카이에게 안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카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진니가 린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어. 그는 왜 용이 악마 영토에 나타났는지 궁금했지. 아마 바네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찰하러 온 것 같다고 린이 말해줬어. 린은 밤에 자면서 카이를 몇 번 찰 수도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지만 밤이 되자 두 소녀가 카이의 양팔을 껴안아 잠을 못 이루게 했어. 다음날 아침 카이는 다크서클을 달고 다시 길을 떠났어. 아스는 카이가 밤새 린을 지키느라 깨어 있었던 걸로 생각했지. 진은 성벽만 넘으면 저항군 총본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 도보로 이동하기 전 카이는 사키에게 천사 종족이 인간과 너무 비슷하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진니가 몇 가지 과일을 가져왔는데 먹으니 혀가 얼얼해서 카이는 독이 든 과일임을 알았어. 이 과일은 엘프 숲에서만 자라서 이 지역이 엘프에 의해 개조됐다는 걸 알게 됐지. 그들은 저항군 총본부에 도착했어. 거기서 참모장과 만났고 그는 벤진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며 희망이 생겼다고 했어. 진은 파린의 말에 따라 단트 지휘관을 만나러 갔어. 단트는 연방의 전 황제로 의심 많고 고집센 성격이야. 그는 딘을 좋아하지 않아서 참모장이 딘에게 양해를 구하라고 했을지도 몰라. 진은 단트의 보좌관을 만나 그가 일행을 안내했어. 단트는 왜 진이 이제야 왔냐고 물었지. 그녀는 가는 도중용의 공격을 받아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 단트는 그녀가 연방을 빼앗으려 온 줄 알았지만 그녀는 단트도 천사 종족이 연방을 점령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단트가 계속 지휘관 자리를 지키고 국민에게 칭송받으려면 다가오는 전투에서 잘해야 한다고 했지. 그날 밤 진은 연방의 위치를 살펴봤지만 천사 종족이 어디 숨어 있는지는 몰랐어. 그래서 정찰을 가기로 결심했지. 단트는 장군이면서도 전선에 직접 나오는 걸 비웃었어. 그날 밤 아스는 그녀의 미모에 반했지만 진니는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단트가 장군이면서 전선에 나왔다고 비꼬았어. 그날 밤 AS는 그녀의 미모에 매료되었어. 단트의 조수였지만 진니는 그녀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신경 썼어. 다음날 아침 카이와 진의 팀은 순찰을 나갔고 단트는 진을 싫어했어. 단트는 진이 진짜 장군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진은 오늘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고 더 조사할 계획이었어. 회의가 끝날 무렵 진니는 단트와 그녀의 조수가 없다는 걸 의아해했어. 단트와 조수는 참모장을 불러 내일 그가 군대를 이끌고 간다고 알렸어. 엘프와 천사족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를 정예부대가 수집했고 참모장은 단티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RH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참모장은 따라가겠다고 요청했고 단티가 동의했다. 단 그가 진 쪽에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그 사이 진은 진과 카이를 만나 자신의 실수를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티의 조수가 인간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때 천사족의 영웅 프레야가 엘프와 다른 작은 종족들과의 동맹을 끊기로 결정했다. 그는 천사족이 지배자가 될 것이며
다른 종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그 기계 악마의 주인이었고 영원히 동맹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의 수녀를 먼저 밀쳐내고 자신은 프레야에게 수정 속에 갇혔다. 엘프족 수녀는 이후 마을에서 깨어났고 모두가 대장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수녀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종족 전체를 모으려 했다. 난쟁이족과 작은 요정들도 함께였다. 수녀는 마을에서 인간 침입자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단 티가 어제 아침부터 연락이 끊긴 것을 발견했고 그는 엘프 숲으로 들어갔다. 위험함을 알면서도 분명 누군가가 그를 부추긴 게 틀림없다. 이후 그들은 숲에서 흩어진 총알들을 발견했다. 단티가 나무덫에 걸린 것으로 생각했지만 카이는 덫이 위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덫은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 지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따라가다가 마법 이동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몰랐다. 사키가 갑자기 엉덩이를 만져줘서 소리쳤지만 파리는 두 사람이 조용히 하길 원했다. 그들은 적 영토에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요정을 만났다. 이 요정은 아스를 부딪혔고 그들이 모두 마법력이 없다는 걸 보고 인간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도망쳤다. 그들은 이후 엘프 영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단테의 조수도 나타나 양측의 전투를 막았다. 그녀의 이름은 벨리였고 단테와 그의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알렸다. 지는 포로를 풀자고 제안했지만 벨리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들은 천사족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링은 천사 동맹이 매우 단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서로 배신하는지 물었고 벨리는 천사족이 먼저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후 그룹을 수녀에게 데려갔다. 수녀는 자신을 레렌이라 소개하며 그들이 악마족 영웅을 물리쳤는지 물었고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또한 링의 마법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고 10년 전 엘프 마을을 공격한 악마 무리에게서 얻었다고 했다. 그들은 마을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기에 레렌은 넘어갔다. 레렌은 이후 협정을 제안했다. 그녀는 포로를 돌려줄 테니 그들이 대장로를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레렌은 프레야가 한때 얼마나 따뜻했는지 갑작스럽게 변한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녀와 대장로가 만나 상담했는데 대장로가 붙잡혔다고 했다. 파리는 이게 엘프족과 천사족의 함정이 아닐까 의심했다. 블레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 가면 만약 함정이라면 죽일 수 있다고 했지만 파리는 그녀 한 명의 목숨이 이 그룹의 6명과 두 포로의 목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레렌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블레는 이때 엘프족에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대장로가 잡혔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종족이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작은 요정에게 연잎을 만들어 지네 그룹이 앉을 수 있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계획을 전했다. 그날 밤 레렌은 카이를 만나 왜 인간들이 이렇게 불을 피우는지 물었다. 그녀는 카이가 편하게 하라고 했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카이와 진니가 프레야를 이길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내일 만나면 거의 확실히 싸워야 할 테니까 레렌은 카이가 만약 전투 중에 도망치면 자신이 처리할 거라고 알렸다. 카이는 레렌에게 시트에 대해 아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래서 카이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프레야일 거라고 믿었다. 진니가 프레야를 이길 수 있을지 걱정했어. 내일 만나면 거의 확실히 전투가 벌어질 거니까 레렌은 네가 전투 중에 두려워 도망치면 처벌받을 거라고 알려주고 싶어 했어. 카이는 레렌에게 시트에 대해 아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몰랐어. 그래서 카이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프레야일 거라고 믿었어. 다음날 레렌은 우리를 한 장소로 순간이동시켰어. 우리는 천사족 궁전 근처로 이동했어. 순간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 각 지점으로 이동해야 했거든. 우리는 천사족 궁전에 들어갔는데 천사족 병사들이 누군가에게 쓰러져 있었어. 더 깊숙이 이동하다가 프레야의 부하를 마주쳤어. 비서스를 만났다. 그녀는 프레야가 반역자들을 처벌했다고 알려주었고 레렌에게도 엘프 장로가 곧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카이는 전투를 시작했고 파린도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아스부사키는 뒤에서 사격을 퍼부었고 파리는 진과 카이가 먼저 가라고 했으며
비서스는 자신과 두 사람이 뒤를 맡았다. 그들은 다시 이동하다가 프레아의 또 다른 신하 라파엘을 만났다. 지는 레렌이 이동하는 동안 남아있기로 했고 전번에 바네사와 싸우게 한 것을 미안해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그들은 장로가 갇혀있는 곳에 도착했고 프레아와 마주쳤다. 그는 지하 생명체들이 천사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몰랐다. 그는 지하 생명체들이 받은 모든 은혜가 천사에게서 온 것이라 생각했다. 첫 전투를 되돌아보며 비서스는 파린의 쌍검이 한수족의 형제검임을 알아챘다. 두 검이 부딪히면 불꽃이 일었다. 파린은 프레아가 매우 오만해서 연합을 노예로 만들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비서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봤다. 한편 라파엘은 진니의 공격을 막고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자신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천사의 오만함을 매우 싫어했으나 그녀가 무슨 종족인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알고 싶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저 카이가 곁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프레아는 장로를 처형하려 했고 레렌은 자신이 알던 프레아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려 할 때 그가 공격을 날려 카이가 성검으로 막아야 했다. 프레아는 카이가 인간인지 엘프 변장인지 물었고 카이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선언했다. 프레아는 그의 검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아차렸고 카이는 이 검이 바네사를 쓰러뜨린 무기라고 말했다. 그는 웃으며 바네사가 패배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인간인 카이는 적어도 바네사가 부하를 자신처럼 처벌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프레아는 자신이 고귀하며 반역자를 부하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징은 그게 소인배의 정의라고 말했다. 징은 한 발을 쏴 프레아의 얼굴을 다치게 했고 그는 엘프의 법기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카이는 이제야 그걸 알게 되어 징에게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 그녀는 프레아를 먼저 쓰러뜨리는 걸 우선시했다. 프레아는 라파엘의 머리 위로 번개를 내리쳤지만 그녀는 마법 방어 갑옷으로 막았다. 그는 광역 공격을 퍼부어 레렌이 방패를 만들어 막았다. 카이는 장로를 먼저 구하려 했는데 그래야 전투력이 더해질 거라 생각했다. 프레아는 무기를 던져 그들을 막았고 레렌은 마법으로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카이가 직접 처리해야 했고 레렌은 엘프족 법기로 수정관을 부쉈지만 자신의 법기가 깨졌다. 그녀는 프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법기를 많이 가진지 몰랐다. 불멸의 관부터 보호 마법을 뚫는 무기, 이전에 쏜 붉은 화살까지. 레렌은 프레아의 힘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부하가 생긴 것뿐이라고 했다. 카이도 그 부하가 바로 기계 악마 비저임을 알아챘다. 그 사이 진니는 진지하게 싸워 라파엘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비서스는 아스가 던진 폭탄에 눈이 멀어 파린에게 공격당했다. 천사족의 약점이자 강점인 날개를 공격받았다. 파린은 비서스가 일부러 진 걸 알았다. 천사가 근접전하는 게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서스에게 프레아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다. 징은 라이어에게 날려져 진니가 받쳐줬다. 그녀는 라이어에게 총을 쐈지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지는 일이 끝난 뒤 카이와 진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무기가 그녀의 보호 마법을 뚫고 이전의 붉은 화살 공격까지 통과했어. 레렌은 힘이 프레아를 변화시킨 진짜 원인이라고 의심했어. 하지만 그는 변한 유일한 건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부하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어. 카이는 그가 말한 새로운 부하가 바로 비서라는 이름의 마귀 기계임을 알아챘어. 그때 진니는 진지해졌어. 전투를 벌여 라파엘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비수스는 AS가 눈속임으로 폭탄을 던져서 파린에게 공격당했다. 접근해 공격했어. 두 날개가 천사족의 약점이자 강점이기도 하지. 라파엘과 비수스 모두 일부러 지려고 했어. 그들도 예전에 프레아가 돌아오길 원했고 장로와 레렌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 파린은 비수스가 일부러 진 걸 알았어. 천사가 근접전으로 싸우다니 하늘을 날지 않고 비수스가 직접 사과하도록 프레아가 있던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 그때 라이어가 날려버렸고 지니가 받아냈어. 그녀는 라이어에게 총을 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 지니는 카이와 진니가 이 일이 끝난 후 자세히 얘기해주길 원했어. 그때 카이가 프레아가 세계 윤회의 책임자인지 물었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몰랐어. 그래서 시트에 대해 언급했지.
그때 프레아가 뭔가 기억하기 시작했어. 시트가 무언가를 맡겼다고 했는데 라이어가 갑자기 그를 붙잡았어. 시트를 떠올리기 시작하자마자 라이어는 프레아를 베네사에게 했던 것처럼 빠르게 제거했지. 프레아는 도망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졌어. 라이어도 떠났고 모두가 갑작스러운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곧 다른 프레아가 나타났어. 그는 라이어가 만든 원래 프레아의 대체자였지. 프레아는 불덩이를 카이 일행에게 던졌고 진니가 막으려 했지만 전혀 막을 수 없었어. 레렌은 프레아가 마법 무기 없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 프레아는 이것이 천사족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레렌은 프레아의 그 힘이 그의 생명을 서서히 빨아들이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프레아에게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불쾌해하며 공격했어. 그는 검을 들고 레렌이 가진 가장 견고한 마법 방어를 뚫고 돌진해 그녀를 찔렀어. 카이는 프레아와 맞서기 위해 뛰어들었어. 카이는 레렌이 여전히 프레아에게 가장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약한 인간 종족에는 관심이 없고 너도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 너는 그가 지금 레렌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가짜 복제 영웅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카이는 프레아의 검이 재생산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레렌의 7겹 결계를 뚫을 수 있었던 거야. 그는 이것이 마법 무기가 필요 없는 진정한 힘이라고 믿었어. 그는 모두가 자신을 영웅으로 존경하고 복종하기를 원했지. 너는 네가 아는 영웅들은 모두 그들의 종족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는 네 말을 약한 종족의 말로 여겼어. 하지만 네가 그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종족의 본질을 보여줄 거야. 프레야는 거대한 검을 휘둘렀지만 카이는 완전히 막아내고 접근하려 했어. 모두가 카이의 검술이 프레야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았지만 프레야는 그때 검을 던지고 천사 궁전을 무너뜨리려 했어. 왜냐하면 천사만이 날 수 있고 인간과 엘프는 날 수 없기 때문이야. 레렌은 지의 힘을 빌려 프레야를 쓰러뜨리려 했고 카이는 프레야의 방패를 베어 상처 입혔어. 프레야는 화가 나서 카이의 목을 잡았지만 바로 그때 레렌이 활의 진정한 힘을 발동했어. 그들은 카이를 맞히지 않으려고 피했고 결과적으로 프레야의 손 하나만 빼앗았어. 카이는 무술 기술로 프레야를 완전히 쓰러뜨렸어. 그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자신이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비참한 패배자임을 깨달았어. 이곳도 곧 무너질 테니 프레야는 모두 대피하라고 했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레렌이 존경할 만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그는 레렌에게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어. 프레야는 카이에게 SH의 말을 전했어. SH는 자신이 이 세계의 환생 사건의 원인이라며 매우 후회한다고 했어. SH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환생의 원인은 원한이라고 했어. 프레야는 카이가 금기된 핵심에 닿았고 오직 그만이 이 원한이 이 세계를 돌게 하는 것을 깨트릴 수 있다고 했어. 그 후 궁전은 무너졌고 카이는 프레야가 언제부터 변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 라파엘은 라이어가 나타난 이후 프레야가 이상하게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어. 신은 왜 알가 프레야의 부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은 그를 배신했지. 너는 프레야가 진니가 구출될 때도 뜻밖의 나타난 걸 느꼈고 그녀가 그 악마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어. 진니는 그때 SH가 구해주고 레렌과 마주쳤던 꿈을 꾸었어. 바로 그때 깨어나 카이를 다시 만났어. 그녀는 악몽을 꿨다고 말했어. 진은 진니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알려줬어. 진은 전부터 진니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 전투가 끝난 후 진니는 모든 걸 이야기했고 진은 진니가 자신이 어느 종족인지도 모른다는 걸 이해했어. 카이는 진에게 숨긴 걸 사과했지만 진은 진니의 일이 너무 일찍 알려지면 진니가 스파이로 의심받아 화형당할 수 있다고 했어. 진도 파린에게 진니를 경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진니와 카이가 바네사를 이겼을 때 그녀는 믿기로 했어.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AS와 사키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고 믿었어. 두 사람은 일반 병사들보다 더 믿을만 했으니까. 진은 진니의 날개를 만져도 되냐고 물었고 진니가 날개를 만지는 걸 불안해하자 진은 장난을 쳤어. 다음날 아침 진의 일행은 대장로를 만나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어. 도와주고 레르와 마주쳤어. 그때 그녀는 깨어나 카이를 다시 만났고 악몽을 꿨다고 말했어. 하지만 진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려고 나섰어. 진은 전부터 진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
전투가 끝난 후 진니는 모든 걸 털어놔야 했고 지는 진니 자신도 어느 종족에 속하는지 몰랐다는 걸 이해했어. 카이도 진니의 비밀을 숨긴 걸 사과했지만 이해했어. 파린도 진에게 진니를 조심하라고 했지만 진니와 카이가 베네사를 물리쳤을 때 그녀는 믿기로 했고 진과 진니도 이 사실을 AS와 사키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고 믿었어. 두 사람이 일반 병사들보다 더 믿을 만하니까 진은 진니의 날개를 만져도 되냐고 제안했어. 진니가 날개를 만지는 걸 불안해하는 걸 보자 진은 장난을 쳤지. 다음날 아침 진의 팀은 대장로를 만나러 갔고 양측은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기로 협약했어. 대장로는 지금부터 양측이 휴전을 원한다고 했고 난쟁이들이 진의 팀에게 물건을 가져왔어. 진의 검과 법기는 새 것처럼 수리됐고 카이는 마법 방어 탄환 상자를 선물로 받았어. 레렌이 카이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자 난쟁이들은 흥미로워하며 이 탄환을 만들었고 레렌도 직접 광석을 정련해 이 탄환을 만들었어. 대장로는 이게 진의 팀이 천사연합이 내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운 데 대한 감사 선물이라고 했어. 난쟁이들이 좋아하며 이걸 만들었고 레렌도 직접 광석을 정련해 이 탄환을 만들었어. 대장로, 그가 말하길 이건 그들이 감사의 표시로 준 선물이라네. 진 그룹이 천사연맹이 내전에 빠지는 걸 막는데 공헌했으니까 그들은 인간이 이제 성령족과 환수족과 싸울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진은 누가 먼저 싸울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어. 어디를 가든 천사연맹의 숲을 지나야 하기에 대장로가 제안했지. 대표 한 명을 그들과 함께 보내자는 거야. 진은 그들의 목적을 잘 몰랐는데 대장로가 설명했어. 그들과 함께 가는 이유는 프레아가 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네. 10년 전 환수족의 영웅라가 갑자기 천사연맹 영토에 발을 들였다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싸웠지만 뭔가 공모나 음모가 있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레르가 프레아 곁에 붙게 되었지. 레레는 진 그룹과 함께 가는 사람이 인질과 같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만약 천사연맹이 조약을 어기면 인질은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 레렌이라네. 그녀는 전혀 통보받지 못해 충격을 받았지만 대장로는 방금 전부터 레렌이 카이 곁에 서 있는 걸 눈치챘어. 진니가 질투를 내비치며 진니가 카이를 노린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카이도 레렌이 함께 가는 걸 기뻐해서 대장로는 레렌이 대표가 되는 걸 허락했어. 돌아와서 진은 단재와 만났지.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까칠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연속으로 두 영웅을 이긴 건 나머지 두 종족이 인간을 강력한 적으로 보게 만들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저항군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겼지. 지금 성령왕국에는 뛰어난 지휘관이 있는데 그가 믿음직해서 그곳에 가서 연합을 맺을 수 있다고 했어. 파리는 단테가 시야가 넓은 지도자라고 생각해. 그가 좀 더 너그럽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텐데. 지금은 인간을 이끌 사람은 진이라 믿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단지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뿐이야. 그 사이 랏과 성령족 영웅 쿄코가 만나 두 영웅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랏은 프레아가 레르에 맞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쿄코는 성령족이 다음에 사라질 종족이라고 선언했지. 두 사람은 곧 전투를 벌였고 쿄코는 자신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며 공격을 막고 랏을 제압해 날려버렸어. 하지만 랏은 갑자기 레이저를 불러내 쿄코를 소멸시키려 했지. 한편 레렌은 카이 그룹과 함께 천사 연맹 숲을 빠져나가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 진니는 레렌이 카이 옆에 앉아 화가 난 듯했고 레렌은 자신이 길잡이로 보조석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레렌과 진니는 계속 티격태격하며 서로를 괴롭혔지. 그들은 레렌이 엘프라 군대가 알아차릴까 걱정했지만 레렌은 이 옷이 자신이 엘프라는 걸 숨길 수 있다고 자신했어. 진이 이상한 점이 있는지 물었고 카이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어. 3일 후면 인간들의 새 도시로 도착할 거라네. 레렌이 알기로는 반나절 정도 더 가면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진은 모두 그곳에서 멈추기로 결정했어. 콜라드는 쿄코가 자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도망쳤다는 걸 깨달았고 그녀는 이 세계에 금기된 핵심을 건드린 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믿었어. 그 사이 AS와 카이는 휴식처의 온천에서 목욕하고 있었어. 사아이와 AS, 파린, 사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의 세 소녀가 있었지. 레렌은 진니 몸이 마치 구급버스 같다고 생각했지만 진니는 레렌이 평면 화면 같은 존재라며 비꼬았어. 레렌은 화가 나서 자신은 진니 같은 불필요한 게 필요 없다고 반박했어.
지는 둘이 싸우지 말고 지금 당면한 일에 집중하자고 했지. 카이는 전에 그녀에게 환생세계에 대해 알려줬고 그것들이 악마 기계 레르와 인간 영웅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 카이도 진이 엘프의 마법 도구를 무모하게 쓴 걸 알아차렸어. 카이가 알기로 레르는 원래 자신의 옛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고 원래는 영웅들을 감시하는 임무만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감시해서 공격으로 바뀌었다고 했지.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카이와 파리는 환수족 괴물이 이곳에 와서 공격하는 걸 발견했어. 카이는 사이 휴게소 온천에서 목욕했고 AS는 파린과 사키였어. 마지막으로 팀에 새 여자들이 있었지. 레렌은 진니의 몸이 마치 구급버스 같다고 생각했지만 진니는 레렌이 그냥 평면 화면 같다고 말해 레렌을 화나게 했어. 레렌은 쓸데없는 것들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지. 진은 둘이 싸우지 말고 당면한 일에 집중하자고 했어. 카이는 전에 세계 윤회에 대해 알려줬고 이게 악마 기계 레르와 인간 영웅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 카이도 진이 엘프의 마법 도구를 쓰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걸 보고 무모하다고 느꼈어. 카이가 알기로 레르는 원래 그의 옛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고 원래는 영웅들을 감시하는 임무만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감시해서 공격으로 바뀌었대.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카이와 파리는 환수족 괴물이 나타나 공격하는 걸 발견했어. 어떻게 환수족이 천사 영토에 침입했는지 모르지만 카이는 아마도 이전용처럼 정찰하러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카이는 공격을 시도했지만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했어. 여기 환수족은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강했거든. 파리는 곤란해져서 폭탄을 던져 괴물을 혼란시키고 정군에게 철수를 명령했어. 카이는 진에게 중화기를 가져왔는지 물었고 너는 여기서 환수족이 네가 알던 것보다 훨씬 강해 보이니까 걱정했어. 파리는 그 후에 괴물을 속이기 위해 혼란폭탄을 던지고 정군에게 후퇴를 명령했어. 카이는 진에게 중화기를 가져왔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환수와 마주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어. 카이는 모두에게 환수 이마에 마력을 저장하는 부위가 있어서 그곳이 약점이라고 알려줬지만 공격하는 건 문제였어. 그들은 숲의 특성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웠어. 파린과 아스부사키가 앞쪽 괴물을 공격해 주의를 끌고 카이는 괴물을 일시적으로 눈멀게 하는 열매를 던졌어. 진이가 마비시키려고 공격해 카이가 다가가 약점을 공격했지. 그런데 괴물이 갑자기 진이를 공격해서 카이가 달려가 막다가 부상을 입었어. 괴물은 그 후 레렌이 순간이동시켜 사라졌고 진이는 재빨리 카이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갔어. 그는 팔에 부상을 입었고 진이는 카이가 다친 걸 견딜 수 없었지만 적어도 카이는 진이가 다치지 않은 걸 보고 안심했어. 레렌은 달려와 카이의 출혈을 막아줬어. 꿈속에서 카이는 갑자기 한 목소리를 들었어. 그 목소리는 금기된 뼈를 건드린 자라며 자신을 찾아오라고 부르고 있었어. 레렌도 깨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아스와 사키는 출발 시간이 잠시 연기됐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어. 그때 레렌이 카이 일행을 꿈에서 본 곳으로 안내했어. 레렌은 그곳이 인간이 지은 곳이며 안에는 오래된 석상만 있다고 했어. 카이는 그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어. 그것들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고대 유적이었어. 무덤도 그중 하나였고 옛 세계에서는 무덤이 봉인을 위해 쓰였지만 여기서는 성검을 숨긴 곳이었어. 그들은 카이가 꿈에서 본 곳에 도착했고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를 부르며 들어오라고 했어. 진도 그 목소리를 듣고 들어갔지만 레렌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진은 목소리가 안에서 온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 그래서 카이는 레렌을 밖에 남겨두고 진을 지키게 했어. 진은 안에서 강력한 마력의 기운을 느꼈고 그 마력은 자신과 비슷했어.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레렌이 말한 석상을 만났어. 카이는 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석상임을 느꼈어. 석상은 목소리를 내며 그들을 부른 바로 그 존재였어. 석상은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 자신은 더 이상 힘이 없으며 대전쟁이 끝난 후 존재하게 된 존재라고 했어. 그리고 후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카이는 석상이 시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석상은 카이에게 자신을 잘 보라고 했어. 카이는 다시 한번 놀라며 그녀가 바로 자신의 세계에서 시트에게 성검을 준 여신 아수라임을 깨달았어. 아수라는 4명의 종족 영웅을 무찌르도록 시트에게 예언을 내린 여신이었고 인간들이 오래전부터 숭배해왔어. 대전쟁이 터졌을 때 인간을 돕기 위해 성검을 만들었지. 카이는 자신이 성검을 들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도 이 세계에 성검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 그녀는 성검을 만든 후 거의 힘이 다 빠져서 세계 회복을 막지 못했어.
카이는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여신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 그녀는 이 세계에서 시트가 삭제되어 인간이 다른 종족에 밀렸다고만 알았어. 하지만 레렌은 이 역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어. 여신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면 인간은 완전히 사라졌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어떤 실수로 카이가 여기 있게 되었고 인간이 반격할 수 있게 된 거야. 아수라는 디눌시트의 후계자로 선택해 이 세계를 바로잡게 했어. 진은 왜 자신이 선택됐는지 모르지만 아수라는 이 세계에서 진과 카이만이 예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카이는 힘만 있고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 딘이 더 적합하다고 했어. 여신은 그들이 남은 영웅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싸우길 바랐어. 카이가 라이어의 본질을 물었을 때 여신은 그것이 변형된 생명체이며 원래 역사에는 없다고만 알았어. 인간이지만 여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역사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면 인간은 완전히 사라졌을 거야. 하지만 어떤 실수로 카이가 여기 있게 됐고 인간이 다른 종족에 맞서 반격할 수 있도록 도왔지. 아수라는 진을 시트 대신 새로운 선지자로 선택해 이 세계를 고치게 했어. 진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택받은 자라면 아수라는 이 세계에 진과 카이만이 예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카이는 힘만 있을 뿐이고 본래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아서 딘이 더 적합하다고 여겼다. 여신은 그들이 계속 싸우길 원했다. 남은 영웅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그리고 라이어가 라이어의 본질에 대해 물었을 때 여신은 그것이 변형된 생명체일 뿐이며 원래 진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알았다. 진은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지만 여신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세계가 카이의 시간선으로 복원될지 아니면 그들이 힘들게 싸운 이 세계가 계속될지. 하지만 임무를 완수해야만 답이 온다고 했다. 이후 모두는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카이는 진이 왜 계속 조용한지 궁금해했다. 진은 자신이 여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신은 그녀에게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진리는 계속 침묵했고 진은 그녀가 여신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여신은 그녀에게 불안함과 동시에 안심을 주는 감정을 안겨주었다. 카이는 여신이 성검을 만들었으니 여신이 인간의 적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밖으로 나가자 레렌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찾았는지 물었는데 뜻밖에도 돌로 된 조각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레렌은 진리에게 저 과일들을 따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들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카이는 진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자신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진도 해야 할 일만 하기로 결심했다. 진은 카이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고 카이는 둘이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했다. 진은 여기서 카이와 친구가 되기로 했고 아마도 카이만이 그녀와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레렌과 진리는 회복 과일을 들고 군대와 함께 돌아왔고 출발했다. 레렌은 그 과일로 약을 만들어 카이에게 줬지만 냄새가 좀 심해서 진리는 약의 효과를 의심했다. 그래서 레렌이 직접 마셔봤고 괜찮다고 했지만 1초 뒤 갑자기 뱉어내면서도 약은 쓴 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후 카이에게 줄 다른 버전의 약을 만들었다. 사키가 주변을 관찰하다가 근처에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이는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팔이 회복되어 모두와 함께 무덤을 보러 갔다. 카이는 이곳에 있다면 분명 성령족의 봉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성령족이 나타나 군대를 포위했다. 일반 총알은 통하지 않아 모두 차 안으로 도망쳤다. 카이가 알기로 성령족은 마법으로 만들어져 불만이 그들을 죽일 수 있다. 그때 다른 군대가 나타나 성령족을 모두 처리해 주었다. 파리는 이들이 예전 자신의 지휘관임을 알아챘다. 문장군은 성령족을 모두 처리한 후 린의 그룹을 만나고 있었는데 파리는 대화가 길어지면 밤이 될 것 같아 먼저 떠났다. 진은 갑자기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거대한 성령족이 나타나 두 군대를 포위했고 불도 충분하지 않았다. 카이는 드워프의 특수탄환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군대를 일렬로 세우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성령족에게 돌진하게 했다. 그 후 한 발의 총알을 쏘아 군대가 탈출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만들었다. 문장군은 딘에게 이렇게 믿음직한 부하가 있을 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를 부하가 아닌 친구로 여겼다. 문장군은 그들을 호수로 데려갔다. 원래 이곳은 평원이라 호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호수가 사라지고 성령족으로 변했다. 이 성령족은 영웅 쿄코였다.
쿄코는 군대를 공격해 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어서 차량들을 공격했고 카이는 그녀를 쪼개고 문장군의 병사들이 불태우게 했다. 하지만 쿄코는 무사했고 불을 군대 쪽으로 불어댔다. 카이는 성검으로 막았다. 쿄코는 성검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걸 사용한 걸 기억했다. 카이도 쿄코를 보고 시트를 떠올렸다. 그녀는 시트가 성령족의 적이며 쿄코에게 지식을 준 존재임을 기억했다. 시트는 그녀에게 언어를 가르쳐 소통하게 했고 복수는 윤회의 시작일 뿐이라고 알려주었다. 즉, 윤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때 제르가 나타나 쿄코를 제거하려 했지만 쿄코는 도망쳤고 라이어를 물러나게 했다. 마치 바네사가 했던 것처럼 쿄코는 전투 중단을 제안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방어만 해왔고 부활 직후 환수조게라와 그들이 본생물과 맞섰다고 말했다. 시트도 라이어에 대해 알려줬다. 모든 영웅은 종족의 번영을 원하지만 라이어는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않고 증오에서 태어난 존재이며 세계의 적이었다. 문장군은 적과 손잡고 싶지 않았지만 디는 지금은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휴전을 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쿄코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무덤으로 가고 싶어 했다. 시트가 사라진 후 무덤들이 생겼고 하지만 라만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그 자체와 공생하고 있어. 환족을 위해 강해지려는 게 아니야. 자존심 강한 짐승이고 자신만의 힘 외에는 어떤 강해지는 방법도 받아들이지 않아. 아마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대전쟁의 원래 결말과는 다른 무언가야? 쿄코는 그 후에 카이가 그녀를 무덤 안으로 인도하길 원했어. 카이가 이끌어 모두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모두가 무덤의 건축 양식이 다른 종족들과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어. 하지만 카이는 그곳이 자신이 성검을 찾았던 무덤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어. 들어서자마자 성검이 갑자기 빛났고 시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는 그들이 운명의 굴레에 휘말린 자들이란 걸 알고 있었고 진리를 지키지 못해 그를 대신해 미래를 만들어주길 바랐어. 이후 모두가 갑자기 문에 빨려 들어가 진리가 갇혔던 곳으로 끌려갔어. 반멍은 아무것도 모르고 카이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카이도 이곳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 쿄코는 앞의 마력의 근원을 느꼈고 그들이 다가가 보니 프레이 동상이 있었어. 반멍은 인류를 위해 부수려 했고 쿄코는 이것이 금기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 갑자기 레오가 하늘에서 나타나 여기가 좌표 지역이며 그들이 봉인체인 프레야에 접근했다고 알려줬어. 그는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이들은 전투 준비를 했지만 레어는 진 일행을 내쫓았어. 그들은 금기와 관련 없었거든. 쿄코는 그가 시트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자만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 카이는 내쫓긴 이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믿었고 밖에 있던 이들은 내쳐진 것에 분노했어. 진은 다른 길을 찾으려 했지만 레어는 원래 길이 완전히 막혔다며 돌아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 그 사이 카이와 쿄코는 제르와 싸웠고 쿄코는 진니가 왜 싸우지 않는지 의아해했어. 진니는 그 존재가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거든. 그래서 쿄코가 진니의 마력을 빌려 싸웠어. 쿄코는 돌진에 얼리고 제르를 부쉈지만 제르는 갑자기 다시 부활했어. 그들은 왜 밖에서 패배했을 때 부활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졌고 곧 레어가 이 좌표 지역에서만 무적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쿄코가 카이에게 전해 어떻게 탈출했는지 물었고 카이는 그때 당황해 검을 휘둘러 탈출문을 만들어 도망쳤다고 했어. 쿄코는 프레야를 가져가 레어를 미치게 만들었고 3명은 도망쳤어. 레어가 들어서려 할 때 쿄코가 번개를 머리에 내리꽂았어. 레어는 사키와 AS를 위해 탄환을 재정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무덤에서 큰 소리가 났어. 쿄코는 지쳐 있었고 갑자기 두 번째 레어가 문에서 나와 진니를 없애려 집중했어. 진니는 시트가 자신을 레어로부터 지켜줬던 걸 기억했지만 시트는 다쳤고 그녀는 여전히 좌표에 갇혀 있었어. 카이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 했고 둘은 계속 공격했어. 하지만 쿄코가 제르에게 붙잡혀 소멸 위기에 처했어. 그녀는 프레야를 카이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파괴해 레어를 함께 끌고 가기로 했어. 폭발이 일어났고 반멍과 진은 갑자기 프레야의 동상이 밖으로 날아가는 걸 봤어. 카이와 진니는 안에 안전했지만 레어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날개가 돋아 진니를 잡으러 날아갔어. 밖에 나오자마자 진니를 없애려 했지만 그녀가 몸을 낮춰 레어가 그녀를 놓게 만들었어.
카이가 달려와 레어를 막고 머리를 베었어. 방어막을 만들기 시작했고 파린과 반멍도 달려와 싸웠어. 제르는 3명을 날려버렸지만 반멍이 폭탄을 던지고 정군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어. 지는 활을 들어 레어를 겨냥한 특수 화살을 쐈어. 화살은 단 하나뿐이라 지는 놓치면 안 됐어. 화살은 레어의 방어막을 뚫고 카이가 베었던 그 자리에 밝혀 폭발했어. 레어는 즉시 파괴됐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 레어가 지닌 머리가 노래를 부르며 2차 세계 윤회를 활성화해 완전한 윤회를 시작했어. 그는 가장 강한 영웅을 덮어쓰고 시트를 이 세계로 소환해 카이와 진니와 맞서게 했어. 진은 라이어가 그녀를 놓게 만들기 위해 몸을 낮췄고 카이는 달려가 라이어를 막아내며 그의 머리를 한번 베었다. 방어막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파린과 반멍도 달려와 싸웠다. 라이어가 3명을 한꺼번에 날려버리자 반멍이 폭탄을 던지고 정군에게 사격 명령을 내렸다. 진은 이미 활을 들어 레렌을 위해 특수 화살을 쏘았다. 단 하나뿐인 화살이라 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됐다. 화살은 라이어의 방어막을 뚫고 그가 베었던 자리에 밝혔고 폭발했다. 라이어는 즉시 처치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이어가 가지고 있던 머리가 노래를 부르며 2차 세계 윤회를 발동했다. 완전한 윤회를 위해 가장 강한 영웅을 덮어쓰고 시트를 이 세계로 소환해 카이와 진과 맞섰다. 라트는 시트의 실수가 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고 세계가 무너져도 환수족을 반드시 구할 것이라 다짐했다. 카이는 달려가 공격하며 베어가 시트를 사칭하는 것뿐이라 여겼지만 시트의 검술이 훨씬 뛰어나 카이는 쓰러졌다. 가장 강력한 존재인 시트를 이 세계로 소환해 카이와 진니와 맞서게 했다. 라트는 시트의 실수가 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고 세상이 무너져도 반드시 환수족을 구할 것이라 다짐했다. 카이는 달려가 공격하며 베어가 시트를 사칭한다고 생각했지만 시트의 검술이 뛰어나 카이는 쓰러졌다. 옆으로 밀려난 카이를 진니가 달려가 머리에 번개 공격을 가해 가짜 시트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가짜 시트 진니를 납치해갔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카이가 무엇을 할지 지켜봤다. 카이는 이전 진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그녀가 궁금해했던 것을 생각했다. 훈련하는 게 시트를 대신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지만 카이는 시트가 유일무이한 존재라 가짜 라이저 같은 것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카이는 한 방을 휘둘러서 문을 열었고 진니는 좌표 지역에 갇혀 있었다. 갑자기 예전 사람들이 했던 욕설을 듣고 힘을 되찾으려 했었다. 카이 곁에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사슬을 부수고 탈출해 카이가 옆문으로 날아갔다. 마침 카이가 가짜 시트에게 공격당하려 할 때 진니가 달려와 그를 구했다. 카이는 가짜 껌을 부수기 위해 한 발 쏘며 시트의 의지를 이어받을 자는 자신이라고 믿었다. 그는 달려가 가짜 시트의 팔 하나를 날려버려 라이저가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진니는 카이를 위해 검을 가져갔고 카이는 전에 바네사에게 썼던 방법처럼 뒤로 돌아 라이저를 날려버리고 진니에게서 검을 받아 라이저의 공격을 막았다. 카이는 검의 힘을 발동해 라이저의 팔을 날려버리고 라이저를 두 동강 내는 공격을 퍼부었다. 이번에 라이저는 완전히 먼지처럼 흩어졌지만 윤회의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카이는 진니가 날아올라 빛으로 변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과거 악마족 무덤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자신을 보며 시트의 검을 찾았지만 그 검은 사실 진니였다. 카이는 깨어나 진니가 옆에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카이 곁에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카이가 자신 덕분에 인간을 견디고 싸울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카이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길 원했다. 키스하기 전 진과 레렌이 달려와 진니를 옆으로 차버렸다. 레렌은 진니가 카이가 깨어난 틈을 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진은 카이에게 자신이 그룹을 무찌른 뒤 3일간 의식을 잃었다고 알렸다. 그 후 프레이야를 보러 갔는데 동상은 안전했고 쿄코는 죽지 않고 작아졌을 뿐이었다. 반문은 그녀에게 약속을 지키고 휴전을 유지하길 원했지만 그녀는 그가 안심하지 못하면 언제든 나서라고 했다. 그녀는 아직 약해서 완전 회복까지 30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그들의 목표는 라이저의 탄생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영웅인 여신 아수라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이때 진니가 점점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깨어날 조건은 아직 불명확했다. 카이는 이 세계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시트가 자신에게 진니를 보호하고 대전을 막으라는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그는 그 임무를 완수하려 노력할 것이다.
영화 1부는 여기서 끝난다.